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와 우리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퀴즈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하고 주고 받고 퀴즈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이 내용들을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작년에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내용은 보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나름대로 여기 좀 이렇게 디자인도 했습니다. 이제 학교 흡연 예방 사업 담당자 능력 평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시니까 시험을 잘 보실 거예요. 신종담배 영역, 신종담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출제자 이성규, 평가자 이성규. 다 제 마음대로죠. 자, 첫 번째 문제, 총 제가 5문제를 드리고 여기에 보너스 문제 1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문제 정도가 나가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답을 얘기해 줄 때 내가 몇 개 정도 맞췄는지, 만약에 보너스 문제는 빼고 5개 문제를 다 맞추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5문제 맞추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관련의 배출물은 연기지만, 연기.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수증기다. 예, 수증기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자, 생각하시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관련의 배출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연기지만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은 수증기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찍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번 문제.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성 물질의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등호가 맞냐 틀렸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성의 정도로 봐서는 관련이 독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련형 전자담배, 그 다음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다라고 하는 이 부등호가 제대로 되어 있냐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맞다고 하면 yes, 이 지금 구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no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셨겠죠? 자, 다시. 뭐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게 멈추는 건 안 되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여기가 약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독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베이핑이란 관련을 핀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베이핑.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베이핑이란 이 신조어는 관련을 핀다라는 뜻이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체크하시면 됩니다. 베이핑. 여러분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나 저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 약간 죄송하지만 반성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베이핑이라는 단어가 너무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인데, 자, 이 단어가 관련을 핀다 라는 뜻인지 아닌지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낮아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낮아서 금연 보조제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yes,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no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한국에서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실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냈지만,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줄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줄의 액상팟, 줄 안에 이렇게 딱 꼽는 게 있어요. 그게 니코틴이 들어있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이 액상팟, 그 한 개가 관련 20개비와 동일한 수준이다. 뭐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련 20개비 하루에 한 갑 다 피는 양과 줄에 액상팟 하나 다 쓰는 양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란 뭐 니코틴의 정도라든지 뭐
니코틴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yes,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no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5문제를 제가 드렸고 아마 이 5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은 정말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뭐랄까요? 질문은 굉장히 짧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약간의 속임수가 되어 있는 장치들을 해놨는데 그 부분까지 다 이해하셨다면 아마 정답을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다 맞추신 분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너스 문제 하나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너스 문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제품에 대한 그림들인데 이 그림 5개 중에서 담배는 몇 개일까요? 보고 계시는 5개의 그림 중에서 담배는 몇 개일까요? 이 뭐 보너스 문제까지 다 맞추시면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제가 이제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답안지가 펼쳐졌는데요. 답안지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한번 내용 설명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가 뭐였냐면 권련의 배출물은 염기지만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수증기다. 아마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수증기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담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전자담배에서 그게 액상형 전자담배든 권련형 전자담배든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은 에어로졸입니다. 수증기가 아니에요. 수증기는 물이 증기화되어 있는 거라서 해롭다고 볼 수 없지만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는 그 에어로졸 안에 어떤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증기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마치 이 제품이 하나도 안 위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에는 포름알데하이드나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이 1급 발암물질도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가 맞습니다. 두 번째, 독성의 정도. 제가 이게 자꾸 강조를 드렸는데 독성의 정도라고 했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에이 다 똑같은 담배지 뭐가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독성의 정도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 질문의 답은 yes가 맞습니다. 독성의 양으로 보면 권련이 가장 독성 물질이 많을 것 같고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그래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독성 물질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독성 물질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권련형 전자담배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덜 위험한 거 쓰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독성의 양이 많고 적다라고 해서 이 독성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의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어도 큰 병이 걸릴 수 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독성 물질의 양이 많아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을 계속 하신 분들 중에도 100세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 제가 강의 때 그런 분들 있을까요? 이러면은 예, 세상에 이런 일에서 봤어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담배의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 암에 걸리거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거나 훨씬 더 많은 건강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성 물질에 1만큼 노출됐고 내 친구가 독성 물질에 100만큼 노출됐는데 그러면 나는 100 노출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제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고 결코 그런 그런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독성 물질에 반응하는 사람의 개개인의 차이가 다 달라서 그래서 이런 이 독성 물질이 적다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하는 말과 이퀄이라고 붙여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질문의 답은 yes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권련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베이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골련을 핀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담배 핀다를 청소년들이 베이핑이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베이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하실 때 너 담배 피니라고 하면 아유 저 담배 안 펴요. 그 말은 골련 안 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요 담배는 안 피는데 베이핑은 해요.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핑이라고 하는 것, 액상형 전자담배가 뭐 골련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별로 몸에 해롭지도 않으니까 그냥 나는 베이핑이라고 하는 놀이를 즐기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대상들인데 여러분도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베이핑, 전자담배를 쓴다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만나면 학생들 만나면 너 담배 피니? 아니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 베이핑은 해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시지?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낮아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제가 노라고 답을 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제가 뭐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흡연율이 이제 15%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흡연자들에게 뭔가 대체제를 줘서 담배를 골련이라고 하는 제품을 끊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낮다고 해서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노고. 마지막 문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의 액상 팟 한 개는 골련 20개 비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답은 예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있는 그 팟의 니코틴 농도가 거의 3.7mg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어서 이제 한 팟 정도만 쓰더라도 뭐 그걸 하루에 2팟을 썼다 그러면 니코틴 중독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이 부분도 줄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풀어봤고요. 아마 정말로 다 맞추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고 뭐 한두 개 정도 틀리시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정상, 뭐 더 틀렸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